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치는 과학이다 라는 내용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가치를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도록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무언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과학적 이론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관측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관측입니다. 측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관측을 하든지 아니면 측정 장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관찰하는 대상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잡혀야 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최소한 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상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범주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대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치라는 개념도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관측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무언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지만 사람들의 필요성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가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책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나 책이나 영화가 주는 추상적인 개념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처럼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 소모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로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가치가 자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며 누군가가 노력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동일한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똑같은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그 사람만이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투입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가치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을 투입했느냐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졌느냐로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우에 만들어지는 무언가는 결국 우리들이 얻기를 원했던 무언가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의 가치가 가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결과물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만들기까지 투입했던 가치를 합산해서 그 결과물의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원래 자연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공급하는 데에 소모되는 모든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의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급자 가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래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굳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물의 가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소모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지니는 그 가치 그 자체로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얻게 되는 가치이며 따라서 소비자 가치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소비자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은 소비자가 무엇을 얻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자연에 원래 존재하지 않던 그것의 가치는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조목조목 분석해서 그것을 모두 합산하게 되며 추상적인 가치 개념이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명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하철을 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러한 것을 구매한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정신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것이 제공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면 결국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가치의 조합일 뿐입니다.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결과물이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가치를 각각 얼마만큼씩 제공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합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경우에
얻는 가치도 이것을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고자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에너지나 시간이나 정신이라는 가치의 본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만드는 데에도 에너지도 들고 시간도 들고 정신적인 가치 소모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물이 만들어진 것과는 완전하게 무관합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면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치를 매기고 나서 그 가치를 만들어낸 누군가에게 그에 합당한 가치가 돌아가도록 하면 매우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경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돈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찍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키고 이 돈으로 시장에 나온 실물의 가치를 표현하도록 하면 이 실물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통념적으로 이건 이 정도쯤 하면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뿐이며 이런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고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최적으로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이 가치의 본질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오래도록 내려온 관습이나 분위기나 느낌 등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줄 뿐이며 거기에 수요 공급의 양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있을 뿐이고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임금에 대해서 적다 많다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한 가치를 제대로 돈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가치를 만들어내고도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매우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고도 천대를 받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자연에 없던 것을 인간이 궁리해서 만들어내는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실물이 만들어내어서 얻게 되는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석하면 그 가치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주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짐이 있으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써야 하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도 좋습니다. 실물 가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입니다. 이것 위에는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거나 시간을 얻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된다면 어떨까요? 책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학 서적이라면 영화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가치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책이 그 시대의 새로운 지식을 담고 있다면 그 책이 주는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지식이 세상에 나와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역할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 지식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지식이 실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식은 실물 가치에 해당됩니다. 문화도 실물 가치이고 철학도 실물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지식은 그 지식이 전파되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사람들의 노동을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다면 그 양이 얼마인지 분석하면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식이 전파가 되어서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의 가치는 전파될 확률과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 가치를 곱해서 기대치로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산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치경제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가치 산정의 사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가치 산정의 사례는 아직 많이 올라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가치가 과학이다 라는 제목의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가치는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로 표현이 되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가치는 시장에 내놓아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최종 거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실물의 가치 정보를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며 시장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되는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물의 가치를 에너지와 시간과 정신이라는 가치인자로 표현하는 것은 과학이며 과학적인 근거하에 돌아가는 경제는 왜곡이나 모순이 없으며 분쟁이 없으며 위기가 오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살아있는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치주의 경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장을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연구소를 구상 중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귀찮아서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시고 가치경제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길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마음의 참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